어제 요 며칠 윤석열 총장이 이제 던질 때가 됐다 이 말을 하니까요. 댓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참 외람됩니다만은 듣는 정보와 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비롯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윤 총장이 이제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남아 있는다고 윤 총장이 다른 수사에 문정권이 독재를 밀어붙이는 부분에 저항을 하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 그래도 문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덕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열려서 이재용 문제를 의논해봤자 결과가 빤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번에 중앙지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대금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다룰 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 한 10대 명 불러서도 고민도 안 하고 거의 만장일치격으로 그걸 다루어야 된다고 이재용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을 갖췄다. 좀 진짜 제가 속으로 조롱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췄다면 삼성하고 붙어먹을 건덕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문정권 하에서 시민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화예술계, 이런 사람들 한 200여 명 중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또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A4 용지 50페이지를 검토한 후에 이복형 부장 기소한 사람하고 김영철 부장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측에서 김기동이라고 전 부산지검장 했던 사람, 한참 선배지요. 그리고 또 서부지검장을 했던 이동열이, 이런 사람이 또 이재용이 편을 들어서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나서서 서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저는 뻔할 뻔짜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라라고 결정이 되면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제가 좀 잘못 봤다,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견으로는 하나마나 이거는 기소하지 마라로 결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은 지금 직무 배제되고 수사에서 일체 개입하지 못하고 오늘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죠. 그리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 추미애가 개입해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 채널A 기자하고 신라젠 이 사항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공모를 했다.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사기꾼 말 듣고요. 근데 그 사기꾼과 접촉한 사람 중에는 굉장히 지금 문제 있는 지금 정권의 끈앞불들이 많지요. 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수사 중인 이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해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이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핸드폰도, 한동훈의 핸드폰도 이미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가 하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다라는 부분을 결정했어요.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했는데 지금 추미애가 가관입니다. 추미애가 어제 오전에 윤석열 측근 감찰 지시를 했고 감찰회를 받게 된 한동훈이가 수긍 못한다 하니 추미애가 오후에 장관 말 잘 들으면 될 일을 윤석열이가 내 지시를 절반 잘라 먹어 일이 꼬였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한동훈이 직무 배제하고 직접 감찰하라. 자, 그제는 뭘 했는가 하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윤석열이한테 법을 악용해서 장난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감찰 여부 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25일에는 아예 대놓고 윤을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초선 여당 민주당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며칠 전 검찰총장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 겸허히 들었으면 지나갈 일을 지랍시고 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수라고 지금 이 정권에서 임명한 판사 출신의 대검 감찰부장이 이걸 한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다가 인권 담당관에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부딪히니까 또 그 부분을 또 대검의 인권부장 등이 나서서 이렇게 하도록 조정을 시키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추미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한동훈 씨 그 감찰은 또 별개 문제고, 요거는 그 한명숙이 그 수사 재검 지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휘했으면 따라야 하는데 본인이 다시 지휘했다. 틀린 지시를 한 것이라 아침에 회의 소집에서 내 말 못 알아들었으면 재지시하겠다. 역대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이 때리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재지시해 본 적도 없다. 검찰의 치명적인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에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은 계획의 주체가 아니라 계획의 대상이 된다. 검찰을 경험한 사람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황운하, 지금 울산 사건으로 피의자가 돼 있는 황운하 의원도 검찰 개혁을 눈 부릅뜨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완전히 모욕을 해도 이런 모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공청회에 또 나타났어요. 과연 파사현정이라는 건 그릇됨을 깨고 발음을 세운다, 이런 말이죠. 이런 정신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또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이 지휘권을 이렇게까지 남발하는 것은 장을 쫓아내려는 프레임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직권 남용 소지도 있다. 부당한 지시를 내려놓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뭐라 하는 거다. 역대 이런 법무부 장관 처음 본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고검 창원지부에 박철환 검사라는 사람이 지금 현직 부장검사예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일부 정치 세력에 밑보인 결과 이런 일을 겪는 거라는 의심에 주목한다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입장을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평소처럼 자료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언론 기사 등을 시간 순으로 취합하는 등으로 자료집을 만드는 일은 평소 검사이자 국민으로서 취미삼아 하는 일입니다. 제가 앞서 그래서 밝혔지만 저는 다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결론이 나면 임원정 부장, 그 있죠, 정권의 주구처럼 맨날 튀어나오는 사람요. 임원정 부장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보낸 것처럼 과거 이분이 임원정 부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가이자 검사로서 입장을 적절하게 밝힐 생각이다. 애초에는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료와 제 입장을 밝히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 먼저 자료부터 올린다. 사정이란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동훈 차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는 인사를 보고 또 감찰을 받을 거라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지금 글을 쓰게 됐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동훈 차장이 수사와 감찰을 통해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혹시 윤석열 측근이라고 일부 정치 세력에게 밑보인 결과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심에 주목한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의 인품을 믿고 싶지만 그런 의심을 불식시킴으로써 이번 조치에 적절성을 입증하고 혹 잘못된 조치였다면 시정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제 나름의 방식으로 수사팀과 감찰팀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자 한다. 통상은 혼자 이런 작업을 골방에서 해왔지만은 이 사건의 처리 결과가 향후 검사들의 내적 세계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동료들의 동참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저는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동료들에게 제공하는 일부터 하려고 한다. 바쁜 일상에 붙잡힌 동료들이 아무리 관심이 있더라도 각자 노력해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일단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인터넷을 뒤져서 찾은 자료 중 원초적 자료 2개를 게시한다. 첫째는 이번 검언유착에 발달이 된 채널A 기자가 이철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와 이철의 인터뷰 자료다. 둘째는 채널A 기자와 제보자 X, 그러니까 G라는 사람입니다. 이철의 대리인이라고 MBC에 제보한 사람의 녹취록이다.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인데 다운로드 받아보니 지금 읽기가 쉽지 않아서 자기가 줄도 좀 긋고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고 좀 당신들이 답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동료 검사들한테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너네들이 검사들 아니냐,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쭉 전체 검사들한테 돌렸습니다. 자,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찬찬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23일에도 이 사람은 검찰 내부의 통신망에 자신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 동료에게 칼을 꼽는 행위는 검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중앙지검 행사 일부가 핸드폰 뺏고 지금 강요 미수 혐의를 한동훈에게 무리하게 적용하는 걸 비판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이 사건의 처리 결과는 앞으로 검사들의 내적 세계, 즉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부분을 가져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박철환 고검검사는요, 형사법 법리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추미애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신 검찰하고 놀다가 검찰에 순치됐냐고 뭐라 하니까 그때 모욕적이라고 한 이후에 아마 자기가 지금 여권 내부에서 찍히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또 강공으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자기 기자를 지금 해임시키고 사회부장, 보도본부장도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채널A는 위에 사회부장이나 보도본부장이 이 수사 과정의 내용을 좀 알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다는 걸 알아놓고도 그를 좀 옹호했다고 지금 간부들을 이렇게 잘라 제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한동훈이 오른팔인데 저지경이 되는데 보호를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면 국민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좌우를 떠나서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다는 부분에 뚝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동훈은 윤석열 밑에서 윤석열을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던졌습니다. 자, 한동훈이 지금 기소되고 또 수사 대상이 되고 감찰을 받고 지금 뭐 거의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지금 달라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란 사람 개인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동훈은 이쪽 저쪽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윤석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추미애는 윤석열에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런 모욕이나 자신의 오른팔이 저렇게 죽고 있는 상황을 다 감수하면서 검찰에 남아 있어서 더 밝히고 더 폭로하고 싸울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보고 윤석열 옷 벗지 말고 뻗으라고 하시는 분요. 이제 끝난 거예요. 검찰 전체가요. 그러면 윤석열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검찰에 남아 있으면 이제 사람이 비굴한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의 완성은요, 한동훈이가 다칠 때 나부터 철하고 하고 할 말 다 하고 여기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검찰에 남아서 싸우는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신라젠도 덮어버리고요. 라임에서 온갖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라임에 그 사람들을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서 또 튀어나왔습니다. 이 정권의 최고의 재미 보는 변호사 이름까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런 수사로 가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더 남아서 싸우고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닌데 그냥 윤석열이 거기에서 붙어 있다고, 그래서 윤석열이 이 고비만 넘기고 있다가 또 문을 철하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장렬하게 전사해야 될 때는 전사를 해야죠. 지금 7월 1일부터 공수처가 되면 아마 윤석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오라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들은 윤석열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좀 두고 지발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쫓아내는 모양새는 취하지 말자 했다가 지금 비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측근들이 또 검찰 내부가 다 흐트러진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자리를 지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좀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자, 김종인이 최근에 윤석열 처신본이 든든한 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마치 대선 주자처럼 언급을 했다는데요. 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아이템에서 하겠습니다.